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대표 강사 교육을 맡은 중앙상담센터 김선아입니다. 오늘 이렇게 온라인 교육을 통해서 선생님들 만나뵙게 되어서 정말 반갑습니다. 저는 예산 관리, 수입 관리까지 교육을 진행하게 되었고요. 긴 시간이 될 텐데 최대한 빨리 진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K-에듀파인 사립유치원회계 대표 강사 교육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목차를 보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사립유치원 K-에듀파인 개요를 알아보고 그 다음으로 사업관리, 예산관리, 그리고 시간이 된다면 예산에 대한 자주 묻는 질문 순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사립유치원 K-에듀파인 개요를 살펴보겠습니다. 사립유치원 K-에듀파인은 국가에서 관리하는 회계 시스템입니다. 2019년 시범 운영을 거쳐서 2020년도부터 전면 적용을 했습니다. 사립유치원회계에서 예산 제도를 어떻게 적용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사립유치원회계는 학교회계와는 다르게 결산서를 바탕으로 예산을 적용했습니다. 그래서 보조금 및 지원금, 수익자 부담 수입, 그 밖의 수입이라는 재원으로 세부 사업이 분류되어 있습니다. 유치원에서 항은 세부 항목에 적용시켰고 목은 원가 통계 비목에 적용시켜서 에듀파인의 예산을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사업 관리는 사업 현황을 조회하고 관리하는 메뉴입니다. 어떻게 사업 관리를 조회하고 자료를 확인하는지 보기 전에 먼저 예산액과 예산 현액에 대해서 간략하게 확인하겠습니다. 예산액은 본예산, 추경예산, 성립전 예산 등으로 확정된 금액이며 예산 현액은 그 예산액에 이월금, 이전용, 예비비 사용액 등이 추가된 실제 지출할 수 있는 금액입니다. 이 중 예비비는 차후 부족액을 충당하기 위한 세출 예산액으로 예산 현액에 반영하기 위해서는 예비비 반환금 관리에서 이전용을 하시거나 추경 시에 예산액으로 편성해야 합니다. 예산액과 예산 현액에 대한 부분은 예산에서 더 자세한 슬라이드가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 관리에서 한 번 더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사업 관리 메뉴입니다. 유치원의 사업 관리는 사업 현황 재원별과 사업 현황 비목별이라는 두 개의 메뉴가 있습니다. 먼저 사업 현황 재원별은 재원별로 예산의 다양한 항목의 자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 사업 현황에 보시면 금액이나 어떠한 항목에 밑줄이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에듀파인에서 밑줄이 있는 항목은 클릭해서 상세한 정보 또는 화면을 이동시켜 줄 수 있음을 나타냅니다. 사업 현황 재원별에서 조회를 하고 재원을 클릭하게 되면 하단에 해당 재원의 세출과 세입 예산, 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예산액입니다. 재원별로 예산액을 클릭하게 되면 예산이 어떻게 편성되었는지 상세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2월 등증 감액을 클릭하면 2월 등증 감액이 어떠한 것을 통해서 발생되었는지 상세하게 확인할 수 있고 예산 현액도 클릭하면 예산 현액에 대한 상세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예산 현액은 예산액과 2월 등증 감액이 모두 합쳐진 금액이기 때문에 현액에 어떤 내역이 반영되어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원인행위액입니다. 원인행위액을 클릭하면 하단의 일자별 원인행위에 대한 원인행위 번호, 일자, 제목, 금액, 진행 상태 등으로 간략하게 확인할 수 있고 셋줄항을 선택해서 출력 또는 엑셀 파일 다운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지출 결의액도 클릭을 하게 되면 원인행위액과 동일한 방법으로 상세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사업 현황 비목별 메뉴를 보겠습니다. 말 그대로 사업 현황을 비목별로 보실 수 있습니다. 관, 항목, 원가 통계 비목 등 다양한 설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원하는 조건을 설정하시고 조회를 클릭해서 데이터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 현황 재원별과 마찬가지로 예산 현액을 클릭하면
예산 현액에 대한 상세 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며 또 팝업으로 조회 버튼 클릭 시에는 내용을 팝업으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원인행위 또한 원인행위액을 클릭하면 일자별 원인행위 내역을 조회할 수 있고 팝업으로 조회 버튼을 클릭 시에 상세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다음은 예산 관리입니다. 어떻게 예산을 편성하는지 본 예산 편성과 성립 전 예산, 추경 예산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의 개요입니다. 예산 편성을 하기 위해서는 재원이 필요합니다. 사립유치원회계는 보조금 및 지원금, 수익자 부담 수입, 그 밖의 수입 이 세 가지 재원이 있습니다. 해당 재원으로 수입의 계획인 세입 예산을 편성하고 세입 예산을 기반으로 지출의 계획인 세출을 편성하게 됩니다. 재원 그대로 세부 사업이 되기 때문에 각각의 재원은 세부 사업으로 편성합니다. 다만 세입 예산의 그 밖의 수입은 세출의 그 밖의 수입뿐만 아니라 반환금과 예비비로도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조금 및 지원금과 수익자 부담 수입은 세입 세출 대비 1대1로 편성을 하겠지만 예비비 또는 반환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밖의 수입은 1대1로 편성되지 않습니다. 세입 예산의 그 밖의 수입으로 세출 예산의 반환금과 예비비를 편성하는 방법은 본 예산 편성에서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세입 재원에 대한 자세한 설명입니다. 보조금 및 지원금은 교육청 또는 광역, 기초단체 및 기타 기관에서 보조금 또는 지원금에 대한 목적을 가진 금액입니다. 수익자 부담금 수입은 급식비 또는 현장체험학습비와 같이 수익자가 부담하는 경비입니다. 그리고 그 밖의 수입은 보조금 및 지원금이나 수익자 부담금에 속하지 않는 모든 수입을 말합니다. 이와 같이 수입이 발생하는 구분에 따라서 재원이 분류되게 됩니다. 네, 다음은 세출 구조를 보겠습니다. 사립유치원회계의 세출 구조는 관, 항, 목, 또 산출 내역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산출 내역이 바로 최하위 예산 내역이고 각각의 산출 내역은 목적에 맞게 원가 통계 비목, 즉 목을 설정하게 됩니다. 원가 통계 비목을 목적별로 묶어서 항이 되고 예산은 항으로 통제됩니다. 세입 예산과 세출 예산의 산출 내역으로 징수와 지출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네, 다음은 예산액입니다.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방법은 학교와 동일하게 본 예산, 추가 경정 예산, 성립 전 예산 편성을 통해서 예산을 편성할 수 있습니다. 본 예산은 매 회계년도 최초 예산이고 추가 경정 예산은 본 예산 확정 이후에 어떠한 사유에 의해서 추가 또는 변경하는 예산입니다. 그리고 유치원도 성립 전 예산 편성이 가능합니다. 성립 전 예산은 사용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 경비 전액이 교부된 경우에 추가 경정 예산 편성 전에 예산을 먼저 집행하고 차후에 추경 예산에 반영하는 예산입니다. 성립 전 예산은 학교와 조금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학교 같은 경우는 정산 재원만 편성이 가능하고 일반 재원은 시스템상 편성이 안 되는데 사립유치원의 경우는 시스템 처리상 모든 재원에 대해서 성립 전 예산 편성이 가능합니다. 다만 업무적으로 맞는지에 대한 부분은 시도별로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확인 후에 진행하시는 게 좋습니다. 다음은 예산 현액입니다. 실제 본 예산, 추경 예산, 성립 전 예산을 통해서 예산액을 편성하게 되겠지만 지출할 때는 이월금, 또 이전용, 예비비, 반환금 등의 증감액을 합한 예산 현액으로 지출 처리를 하게 됩니다. 예산 현액이 어떻게 구성이 되는지 보겠습니다. 일단 예산 현액은 예산액의 2월 등증감액을 합한 금액입니다. 2월 등증감액에는 이월금, 이전용, 예비비, 반환금 등 신청한 금액이 포함됩니다. 이전용의 경우는 학교는 다른 세부 사업과 주고받는 예산을 말하는데요. 유치원의 경우는 다른 재원으로는 이전용이 되지 않습니다. 동일한 세부 사업, 즉 동일한 재원 내에서만 가능하기 때문에
학교의 목간 전용의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사립유치원의 경우는 메뉴가 분리되어 있어서 이전용 관리와 예비비 반환금 관리 메뉴를 통해서 이전용과 예비비 사용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이전용 또는 예비비는 부족액을 충당하기 위해서 진행하지만 업무 추진비 사용을 위한 신청은 되지 않습니다. 네, 예산 편성을 진행할 때 목표입니다. 세입과 세출의 금액을 일치시켜서 조정 대상을 0원으로 만드는 것이 목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본예산 편성과 추경 예산, 그리고 성립전 예산 편성 시에 세입 금액만큼 세출 금액을 편성해야 진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항상 예산을 편성할 때 세입 금액과 동일한 금액으로 세출 예산을 등록해야 합니다. 네, 다음은 사립유치원회계와 학교회계 차이점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학교회계 사업 구조를 보면 세입은 재원별로 구분이 되지만 세출의 경우는 여러 종류의 재원을 합해서 하나의 세부 사업이 됩니다. 사립유치원의 경우는 세입과 세출이 모두 재원별로 분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재원별로 사업에 대한 예산을 편성해야 합니다. 집행이 통제되는 부분은 명칭의 차이이긴 하나 학교에게는 세부 사업의 세출목으로 통제가 되고 사립유치원에게는 세출항 자체가 세출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항으로 통제됩니다. 그리고 세입예산의 경우는 학교에게는 정산재원과 일반재원을 구분해서 등록하고 세부 사업의 세부 항목별로 재원을 배정합니다. 근데 사립유치원 회계는 학교 회계와 같이 성질별로 재원을 구분해서 등록하지 않고 사업이 곧 재원이기 때문에 별도의 배정 처리가 없습니다. 성립전 예산을 살펴보면 학교 회계는 세입예산 관리에서 요구 후 성립전 편성이 가능하지만 사립유치원 회계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이전용의 경우 또한 학교에게는 재원을 통합하여 세부 사업을 편성하기 때문에 일반 재원에 한해서 어느 세부 사업으로도 이전용이 가능하고 목간 전용의 경우 재원 구분 없이 진행이 가능하지만 사립유치원의 경우는 동일 재원 내에서만 가능하기 때문에 이전용 전체가 전용으로만 진행됩니다. 네, 다음은 2021 회계와 2022 회계에서 예산 과목이 변경된 부분이 있어서 전년복사 시에 변경된 부분이 어떻게 반영되는지를 표로 만들어 봤습니다. 신규로 추가되거나 하나의 예산이 여러 예산으로 나뉘는 부분은 전년복사 후에 추가가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어떤 예산들이 변경되었고 삭제 또는 추가되었는지, 그리고 전년 복사 시에 또 어떤 예산이 반영되는지 다음 4개의 슬라이드로 표시해 두었으니 추후에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예산관리 기준 정보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예산 이력 관리는 예산 편성의 이력을 확인할 수 있는 메뉴입니다. 확정 여부를 클릭하면 예산안 확정과 예산 확정의 결제 정보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업무 지침 관리는 업무 지침을 회계 연도별로 관리할 수 있는 메뉴입니다. 업무 지침을 받은 경우는 사립유치원 지침 추가 버튼을 클릭해서 업무 구분과 내역을 등록하고 저장하시면 됩니다. 본 예산을 편성하기에 앞서서 반드시 해야 할 사전 작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예산 편성을 위한 사전 작업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예산을 편성하기 위한 사전 작업으로 기준 정보의 부서 코드 관리부터 세입 사업 코드 관리까지 4개의 메뉴를 순차적으로 수행하시면 됩니다. 예산 편성은 모든 메뉴에 전년 복사라는 기능이 있어서 편리합니다. 그래서 전년 복사를 해서 편성하는 방법을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기준 정보의 부서 코드 관리라는 메뉴입니다. 먼저 부서 코드 관리는 말 그대로 부서를 만들고 부서장을 지정하는 메뉴입니다. 회계 연도를 설정한 후에 조회 버튼을 클릭합니다.
전년도와 부서가 동일한 경우 전년 자료 복사 버튼을 클릭하면 화면과 같이 팝업 창이 조회되고 대상 선택 후에 확인합니다. 그러면 복사된 부서 및 부서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때 반드시 하나의 출납원 부서는 지정이 되어야 하고, 만약 전년도와 부서가 동일하지 않거나 부서가 추가된 경우 수정 또는 추가할 수 있습니다. 부서 추가가 필요한 경우는 부서 추가 버튼을 클릭해서 명칭과 부서장을 선택하고 내용을 확인한 후에 저장합니다. 사용자별 부서 관리는 해당 유치원의 사용자가 조회됩니다. 나이스에 등록된 인사정보가 연계돼서 자동으로 조회되는 부분이고요. 해당 유치원에 소속되어 있는 사용자는 기본적으로 조회가 됩니다. 따로 행을 추가하거나 사용자를 추가할 수는 없습니다. 전년도와 사용자 정보가 동일한 경우 회계연도를 선택하고 조회한 후에 전년 자료 복사 버튼을 클릭합니다. 이때 당해 연도에 존재하지 않는 사용자만 선택해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이후에 복사된 사용자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년 복사를 사용하지 않고 사용자의 부서를 지정하고 저장도 가능합니다. 여기서 조회되는 부서는 부서 코드 관리에서 조회되는 부서명만 조회됩니다. 사용 여부가 체크되어 있는 선생님만 재원의 담당자라든지 세부항의 담당자로 지정될 수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다른 작업 시에 사용자가 조회되지 않는다면 이 사용자별 부서 관리 메뉴에서 사용 여부를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사용자를 등록했으면 세출 사업 코드 관리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세출 사업 코드 관리는 유치원에서 사용하는 재원의 담당자와 품위를 작성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메뉴입니다. 회계 연도를 설정하고 사용 여부를 전체로 조회합니다. 전년 자료 복사 버튼을 클릭해서 알림창에서 확인합니다. 복사된 재원 담당자와 세출항의 담당자를 확인합니다. 복사 후에 수정이나 사용 여부 체크가 가능하고, 여기 단기 차입 상환금, 장기 차입 상환금과 같이 2022년에 변경된 예산 과목은 전년 복사 시에 담당자가 복사되지 않으며 또 직접 설정을 진행해야 합니다. 직접 설정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해당 예산의 품위 권한자를 클릭하고 행 추가한 후에 사용자 아이디를 조회해서 저장하시면 됩니다. 만약 다수의 담당자 또는 품위 권한자를 설정해야 하는 경우는 일괄 적용도 가능합니다. 일괄 적용 대상, 재원 또는 세출항을 체크 후에 상단의 일괄 적용 담당자 또는 품위 권한자 선택의 돋보기 버튼을 클릭해서 사용자를 조회하고 선택한 후에 확인합니다. 이후에 상단의 재원 담당자 일괄 적용 버튼 또는 세출항 품위 권한자 일괄 적용 버튼을 클릭해서 권한을 부여한 후에 사용 여부를 체크하고 저장합니다. 담당자와 품위 권한자만 해당 재원에서 품위 작성이 가능하고 재원 담당자는 1명, 세출항 품위 권한자는 다수 지정이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세입사업 코드 관리는 어떤 세입의 목을 사용할 것인지 사용 여부를 등록하고 저장하는 메뉴입니다. 세입사업 코드 또한 전년 복사가 가능합니다. 회계연도 선택한 후에 조회를 하고 전년 자료 복사 버튼을 클릭해서 확인합니다. 그러면 복사된 세입목 사용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나 사실 이 메뉴는 전년 복사를 할지 말지 고민할 것 없이 모든 세입목의 사용 여부를 전체 체크하고 저장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용 여부가 등록되지 않으면 관련된 원가 통계 비목이 조회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세입사업 코드 관리에서 사용 여부를 등록하고 저장하는 화면까지 본 예산을 편성하기 위한 필수 사전 작업 4가지를 알아봤습니다. 그럼 본 예산 편성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예산 편성은 예산 편성 개시부터
예산 확정까지 학교와 동일한 편성 절차를 거칩니다. 예산 편성 개시가 되면 세입 예산과 세출 예산을 등록할 수 있고, 등록 완료 후에 예산안 확정에 대한 결제를 받고, 수정 사항이 없다면 예산 확정을 통해서 예산 편성을 완료하시면 됩니다. 추가 경정 예산도 동일한 절차로 편성이 진행되지만 본 예산에 한해서는 세출 예산을 엑셀로 업로드하는 기능이 제공됩니다. 예산 편성 개시 메뉴에서 회계연도를 확인하고 예산 구분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내용을 입력하고 게시라는 버튼을 누른 후에 확인하시면 게시가 됩니다. 게시 이후에는 게시 취소라는 버튼이 조회돼서 게시 취소가 가능하지만 세입 세출이 등록되어 있다면 모두 삭제 후에 게시 취소를 할 수 있습니다. 예산 편성 개시가 되면 세입 예산 관리, 세출 예산 관리를 사용할 수 있도록 활성화가 됩니다. 사립유치원의 경우는 예산 편성 개시를 하지 않으면 세입 예산 관리 또 세출 예산 관리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세입 예산 관리를 보면 보조금 및 지원금, 수익자 부담금, 그 밖의 수입이라는 3개의 재원이 확인됩니다. 보조금 및 지원금에서 전년 자료 복사 버튼을 클릭하고 확인합니다. 복사된 세입을 확인하고 2022년 예산 과목이 변경되어서 복사되지 않거나 추가가 필요한 경우는 직접 등록을 해야 하며, 추가되는 세입 예산은 행을 추가하고 세입목, 원가통계비목을 조회해서 올바른 세입목을 선택한 후에 확인합니다. 산출 내역과 산출식을 입력하고 저장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복사한 세입의 세부 사업이나 원가통계비목은 수정할 수 없으나 산출 내역은 수정이 가능합니다. 수익자 부담금도 보조금 및 지원금과 동일한 방법으로 진행합니다. 네, 그 밖의 수입의 경우는 반환금과 예비비 편성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세입목을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진행이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서 세입목이 정산대상 재원 사용 잔액이라면 세출 사업의 반환금으로 자동 반영됩니다. 그리고 예비비 편성의 경우는 예비비 여부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행을 추가해서 세입을 요구할 때 이 예비비 여부를 체크하면 세출 사업의 예비비로 자동으로 편성됩니다. 예비비 여부는 행을 추가했을 때만 체크나 체크 해제가 가능합니다. 이미 저장된 경우에는 체크를 하거나 체크를 풀 수 없기 때문에 삭제 후에 다시 작성해야 하므로 처음 세입을 요구할 때 어떤 세입을 예비비로 사용할지 미리 계획하고 반드시 저장하기 전에 이 예비비 여부를 체크해야 합니다. 세입이 요구되면 세출예산 관리에서 세입 예산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먼저 회계연도와 예산 구분을 확인하고 조회한 후에 전년 복사 버튼을 클릭해서 전년 예산의 본 예산 또는 최종 예산을 선택한 후에 복사합니다. 참고로 전년 복사를 진행할 경우에 작성된 예산은 삭제되지 않기 때문에 전년 복사 후에 수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년 복사는 이렇게 전체 재원은 한 번에 복사할 수도 있고 재원명을 클릭해서 전년 복사할 수도 있습니다. 재원별 전년 복사를 클릭하고 전년 예산의 본 예산 또는 최종 예산을 선택한 후에 복사합니다. 전년 복사 시에 2022년 예산 과목 변경으로 추가가 필요한 경우는 직접 등록이 필요하며, 항추가 또는 산출 내역 추가 버튼을 클릭해서 돋보기로 세출목을 선택하고 확인해서 산출 내역 또 산출식을 입력해서 저장합니다. 이후에 목록으로 이동해서 조회한 후에 예산 업로드 버튼을 클릭합니다. 팝업 안에서 엑셀 서식과 전년 복사한 예산 내역 그리고 세출항을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세출 엑셀 작성에 앞서서 작성 시 주의사항을 한번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부서명은
부서 코드 관리에 등록된 부서명으로 입력해야 하고 재원이나 세부 항목명, 그리고 사업 담당자는 세출 사업 코드 관리의 내용이 반영되어야 합니다. 세출 사업 코드 관리의 사용 여부가 체크되어 있는 세출 항명으로 사업 담당자를 확인해서 등록하시면 됩니다. 재원별 세부 항목명은 세출 항다운 자료를 활용하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엑셀 서식에 동일한 세출 항이나 산출 내역이 없어야 하고 엑셀 서식에는 입력한 산출 시기 자동으로 계산돼서 요구액으로 입력되나 1,000원 단위로 절상됩니다. 다운받은 엑셀 서식은 2022년 변경된 예산 과목이 모두 조회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해당 예산에 산출 내역과 산출식을 작성하시면 되고 만약에 동일한 세출목 또는 원가 통계 비목을 추가해서 작성이 필요한 경우는 행을 복사해서 붙여넣기를 해야 수식이 적용됩니다. 그리고 서식 파일의 첫 번째 시트가 세출 예산 서식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은 절대로 수정해서는 안 됩니다. 첫 번째 시트에 세출 예산 서식이라는 명칭을 수정하시거나 다른 것을 추가하게 되면 처리할 시트가 없음이라는 오류가 발생하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엑셀 작업이 완료되면 엑셀 업로드 버튼을 클릭해서 세출 예산 내역 파일 등록 팝업 창에서 서식 업로드 버튼을 클릭해서 해당 파일을 열어서 엑셀을 업로드하고 업로드한 세출 예산 내역을 확인하고 업로드 방식을 선택한 후에 반드시 검증을 눌러서 오류가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오류 내역이 있더라도 오류 내역 제외 후에 반영이 가능합니다. 수정 후에 반영하길 원한다면 오류의 상세 내역을 확인하고 수정한 뒤에 다시 반영할 수 있습니다. 반영이 완료되면 엑셀의 내역이 세출에 반영되어 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출 예산 관리에서 재원을 클릭하게 되면 해당 재원의 세출 예산을 등록할 수 있는 화면으로 이동되고요. 직접 등록도 가능합니다. 엑셀 업로드 시에 오류 내역을 수정하고 반영하려면 두 가지의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화면에서 수정하는 방법인데요. 서식 업로드 화면에서 구분을 오류로 두시고 오류 항목을 선택해서 하단의 오류 내용을 확인하고 팝업에서 수정합니다. 이후에 검증하고 반영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방법은 엑셀 파일을 수정해서 업로드하는 방법입니다. 동일하게 화면에서 구분을 오류로 두시고 화면의 오류 행수는 엑셀의 오류 행수와 동일하기 때문에 오류 행수를 확인해서 엑셀 파일을 수정하고 다시 업로드를 진행합니다. 이후에 검증하고 반영하시면 됩니다. 이때 주의할 점은 업로드는 여러 번 진행이 가능하나 추가로 업로드하는 경우는 삭제 후 추가가 아닌 추가를 선택해서 업로드하시면 되겠습니다. 본 예산 편성 시에 다수의 재원을 선택해서 직접 세출 예산 요구도 가능합니다. 먼저 다수의 재원을 선택하고 예산 등록 버튼을 클릭합니다. 상단의 재원을 선택하고 세부 예산 내역을 수정하고 저장하시면 됩니다. 이후에 다른 재원을 선택해서 수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화면을 보시면 상단과 하단이 나눠져서 조회되는데요. 상단이 세출 예산이고 하단이 세입 예산입니다. 세입 예산을 등록하면 하단의 세입 예산 금액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세입 예산을 보면서 상단의 세출 예산의 금액을 등록하시면 됩니다. 네, 다음은 조정 대상을 확인합니다. 조정 대상에 조회되는 금액은 재원 구분 없이 총 세입 예산과 세출 예산의 차를 보여주기 때문에 조정 대상 금액이 0원인지 먼저 확인하고 각각의 재원별로도 세출 예산과 세입 예산의 금액이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5개의 재원을 전부 사용한다면 모든 재원의 세출, 세입이 예산이 일치해야 하고
내역 검증 버튼을 클릭하고 내역 검증 완료 알림을 확인합니다. 등록 예산만 보기 체크 시에는 예산 내역을 등록한 세출 예산만 조회가 가능합니다. 내역 검증 후에 등록 완료 버튼을 클릭해서 확인합니다. 등록 완료 상태에서는 세입과 세출 예산 내역을 수정할 수 없기 때문에 예산안 작성 전이라면 등록 취소 후에 수정해야 합니다. 네, 등록 완료가 되면 예산안을 확정할 수 있습니다. 유치원도 유치원 운영위원회에 자문을 받는데요. 예산안 확정 결재를 받은 뒤에 자문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예산안 확정을 진행하는 방법은 먼저 예산안 확정 메뉴에서 조회한 후에 제목, 내용, 요구 일자를 입력하고 총괄 내역을 확인한 후에 재원별 탭으로 이동해서 내역을 확인합니다. 예산 총칙 화면으로 이동해서 예산 총칙을 작성하거나 총칙을 복사해서 저장하고 결제를 진행합니다. 참고로 예산 총칙은 전년도 본예산 총칙 복사 또는 최종 추경 총칙 복사가 가능합니다. 혹시 결제를 완료한 이후에 내역을 확인하고 만약 취소가 필요하다면 결제 취소 요청을 클릭해서 예산안 확정 취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예산안이 확정되면 심의 내용을 반영해서 예산을 확정합니다. 심의 내용으로 수정하는 방법은 교육자료 하단에 자주 묻는 질문으로 넣어놨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예산 확정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조회 후에 회계연도와 예산 구분을 확인해서 제목과 내용을 입력합니다. 총괄 내역과 재원별 내역, 그리고 예산 총칙을 확인하고 저장한 후에 결제 요청 버튼을 클릭합니다. 예산이 확정되면 취소가 되지 않기 때문에 알림창 내용 확인 후에 예를 선택하면 예산 확정은 완료됩니다. 예산 확정은 말씀드렸듯이 한 번 결제가 되면 취소가 되지 않지만 본 예산에 한해서만 이후 작업이 없으면 회계 개시 전 2월 내에 결제 취소가 가능합니다. 네, 다음은 성립 전 예산 편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성립 전 예산 편성의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성립 전 예산의 경우 추가 경정 절차를 거치기 전에 지출이 필요한 경우 긴급 사용을 위한 절차이기 때문에 절차가 아주 단순합니다. 성립 전 예산 관리에서 성립 전 예산을 작성하고 세입과 세출 예산을 등록한 후에 결제를 받게 되면 성립 전 예산이 확정되고 이후에 지출 진행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진행 화면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성립 전 예산관리 화면에서 신규 버튼을 클릭하면 다음과 같이 작성 화면이 조회되고 재원 구분을 선택해서 기본 정보를 입력한 다음 저장합니다. 저장이 되면 예산 정보 탭으로 이동해서 세입 예산을 요구합니다. 세입 예산 요구 버튼을 누르면 선택한 재원을 요구할 수 있도록 팝업이 호출됩니다. 입력 방식은 본 예산을 편성했던 방법과 동일합니다. 기존에 편성되어 있던 부분에서 증액하실 경우 산출식만 입력하고 저장을 진행하고 새로운 예산으로 편성할 것이라면 행추가를 통해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만약 전입금에 대한 성립전을 진행하는 중이라면 전입금 조회 버튼을 클릭해서 조회한 후에 등록할 수 있습니다. 단 성립전 세입 예산은 하나의 산출 내역만 등록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부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세입 예산을 요구하면 세입 요구 금액에 맞춰서 세출 예산을 요구합니다. 세출 예산 요구 버튼을 클릭하면 본 예산에서 세출 예산을 등록했던 화면과 동일한 팝업이 호출됩니다. 화면 안에서 필요하다면 항추가 또는 산출 내역 추가가 가능하고 기존에 편성되어 있던 산출 내역에 증액하는 경우 산출식만 입력하고 저장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성립전 또한 세입예산과 세출예산 금액이 동일한 금액으로 등록을 하셔야만 결제 진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세입 요구 금액과 동일한 금액으로 세출 요구 금액을 등록하고 완료가 되면 결제 요청을 통해서 결제를 받습니다. 성립전 예산 결제가 완료되고 성립전 예산관리에서 조회를 하게 되면 성립전 예산 진행 상태가 완료로 조회됩니다. 완료를 클릭하면 결제 진행 상태 확인이 가능하고 껌명 클릭 시에는 성립전 예산 내역 조회 화면으로 이동해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 해당 성립전이 다음 추경에 반영되기 전이고 징수결의 또는 품위 작성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결제 취소가 가능합니다. 만약에 징수결의 또는 품위를 삭제할 수 없는 경우라면 해당 성립전이 반영되는 추경 편성 시에 예산 내역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예산관리에서 성립전까지 알아봤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성립전 예산 편성은 추경 전에 집행을 진행해야 하는 경우에 진행을 하는데요. 반드시 추경을 통해서 성립전으로 편성한 금액이 반영되어야 결산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추가 경정 예산 편성에 대한 부분을 알아보겠습니다. 네, 추가 경정 예산의 절차입니다. 본 예산의 절차와 동일합니다. 다만 본 예산 편성과 추가 경정 예산 편성의 차이점이라면 추가 경정 편성 시에는 세출 예산 엑셀 업로드를 할 수 없다는 점과 감액을 진행할 수 있다는 부분이 본 예산 편성과 다른 점입니다. 그럼 추경 진행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회계연도와 예산 구분을 확인해서 게시 정보를 등록합니다. 이후에 게시 버튼을 클릭하고 확인하시면 됩니다. 게시된 내용을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게시 취소도 가능합니다. 게시 후에 세입예산관리에서 세입 내역을 등록합니다. 예를 들어서 보조금 및 지원금에 대한 예산을 추가 등록한다면 보조금 및 지원금 탭에서 행추가에서 세입목을 선택한 후에 산출 내역을 등록하고 산출식을 입력한 후에 저장합니다. 감액이 필요한 예산은 산출식 앞에 마이너스를 표기해서 등록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요구한 내역을 없애야 한다면 해당 건을 선택해서 행삭제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삭제한 행은 빨강색의 D로 표시되고 수정 내역은 보라색인 M, 신규 추가한 내역은 초록색으로 N으로 표기되니까 이 부분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세출예산 관리에서 재원명을 클릭합니다. 기존 예산에 추가하는 경우는 산출식을 입력하고 추가가 필요한 경우는 항추가 또는 산출 내역 추가 버튼을 클릭해서 세출목을 선택하고 산출식을 입력한 후에 저장하고 목록으로 이동합니다. 이때 세출예산 목록의 요구액과 세입예산 목록의 요구액은 일치해야 합니다. 참고로 요구 총액은 성립 전 확정액이 포함돼서 조회됩니다. 그리고 추경 시에 세출 예산을 감액할 때 세출 항에 예산 잔액만큼만 감액할 수 있기 때문에 예산 잔액을 확인해서 감액해야 하는 부분만 주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목록에서 조정 대상 금액은 0원이어야 하고 재원별로도 세입 세출액이 같은지 확인하고 내역 검증 버튼을 클릭해서 확인합니다. 내역 검증 시에 오류 내역이 없다면 등록 완료 버튼을 클릭하고 확인합니다. 등록이 완료되면 예산안 확정에서 조회하고 회계연도 또 예산 구분을 확인해서 제목, 내용, 요구 일자 등을 입력합니다. 네, 총괄 내역을 확인하고 재원별 탭에서 내역을 확인합니다. 예산 총칙 탭에서 총칙 복사 또는 입력 후에 완료가 되면 저장한 후에
결제 요청을 진행합니다. 참고로 예산안 결제 요청 시에는 예산 잔액을 체크하기 때문에 초과될 경우는 예산 잔액 초과 목록이 조회될 수 있습니다. 결제 완료 후에 필요시에 결제 취소도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산 확정 메뉴에서 조회한 후에 제목과 내용, 요구 일자를 입력하고 총괄 내역과 재원별 내역, 예산 총칙까지 확인해서 저장한 후에 결제 요청 버튼을 클릭하고 예를 선택합니다. 결제 확정 후에 결제 취소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확인하시면 완료됩니다. 예산안 확정 후에 예산을 조정한 경우는 예산 확정 시에 예산 잔액 체크를 진행합니다. 네, 이렇게 예산 관리까지 절차를 알아보았는데요. 다음은 예산에 대한 문의 중에 가장 자주 묻는 질문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세입 예산과 세출 예산 입력 총액이 일치해서 조정 대상 금액이 0원으로 조회되는데 내역 검증 시에 오류가 발생해서 등록이 되지 않는다는 문의입니다. 세입 예산과 세출 예산의 총액은 당연하게 일치해야 하겠지만 이게 재원별로도 세입 예산과 세출 예산이 일치해야 합니다. 특히 그 밖의 수입 재원의 경우는 세입은 그 밖의 수입 재원에서 반환금과 예비비를 등록하지만 세출은 반환금과 예비비가 별도 재원으로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금액이 재원별로도 동일한지 확인하고 진행하셔야 합니다. 네, 여기 화면을 보시면 상단의 세입 예산과 세출 예산의 총액은 일치를 하겠지만 반환금과 보조금 및 지원금의 세입 세출 예산이 다릅니다. 이럴 경우는 화면과 같이 내역 검증에서 오류로 확인되기 때문에 각 재원별로 세출 예산 요구액과 세입 예산 요구액을 수정하고 진행하셔야 합니다. 네, 다음 질문입니다. 예산안 확정 후에 예산 내역을 수정하는 방법에 대한 문의입니다. 예산안 확정 후에 예산 내역을 수정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조정안을 작성하는 방법으로 예산안 확정 후에 심의를 통해서 예산이 변경되어 조정이 필요한 경우는 예산안 확정 후에 예산 등록에서 내역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이때 등록한 내역은 조정안으로 조회됩니다. 또 두 번째, 원안을 수정하는 방법으로 잘못 등록한 내역이 있거나 심의를 받기 전에 수정이 필요한 경우 예산안 확정 결제 취소 후에 등록 취소해서 이 원안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조정안을 작성하는 화면을 보시면 예산안 확정 결제를 받은 후에 세입 예산 관리에서 예산 확정에 산출식을 입력해서 수정합니다. 세출 예산 관리도 예산 확정에서 산출식을 입력합니다. 그럼 세출 예산 관리에 이 원안의 예산 요구액과 수정안인 예산 확정액을 확인할 수 있고 증감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원안을 수정하는 방법은 역작업하는 방법이므로 예산안 확정 취소 후에 세출 예산 관리에서 등록 취소를 하고 그 다음에 수정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 질문입니다. 성립 전 예산 관리에서 신규 버튼이 비활성화돼서 진행이 되지 않는다는 문의입니다. 추경으로 등록 완료된 경우는 이 해당 차수로 성립전이 반영될 수 없기 때문에 성립전을 신규로 등록할 수가 없습니다. 해당 추경 차수로 반영을 하려면 등록 취소 후에 성립전을 신규로 등록을 하시거나 차기 추경에 반영하시려면 예산안 확정까지 진행하시고 성립전을 신규로 등록하시면 됩니다. 여기 화면처럼 이렇게 성립전 예산 관리에서 신규 버튼이 비활성화가 되어 있다면 세출 예산 관리에서 등록 취소 후에 성립전 예산 관리로 이동해서 성립전을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은 본 예산 엑셀 업로드 시에 처리할 시트가 없습니다라는 알림이 조회되는 질문인데요. 엑셀 이전 에서 말씀드렸듯이 엑셀 업로드 시에는 시트명을 수정하시거나 첫 번째 시트로 설정되지 않은 경우이기 때문에 수정 전후로 변경해서 진행하셔야 됩니다. 참고로 시트명은 세출 예산 서식이어야 되고 이 시트명이 변경돼서는 안 됩니다. 네, 다음은 세입예산 관리에서 내역 등록 또는 전년자료 복사 후에 저장을 했지만 등록한 세부 내용이 조회되지 않는다는 문의입니다. 이 부분은 사업 관리에서 사전 작업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이기 때문에 네, 이 경우에는 내역이 조회되지 않고요. 세입 사업 코드 관리 사용 여부 또는 세출 사업 코드에 담당자가 지정이 되어 있는지 네, 여기까지 확인을 하시고 진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은 엑셀 업로드 후에 검증을 진행하면 산출 내역의 색깔 표시가 되고 오류 상세 내역에 산출 내역명 미입력이거나 중복된 산출 내역명이 존재합니다. 라는 메시지가 나타난다는 질문인데요. 이 오류는 하나의 세부항에 동일 명칭의 산출 내역이 2개 이상 존재하는 경우로 엑셀 파일에서 동일 산출 내역명이 있는지 엑셀에서 확인을 하시고 이 부분은 다른 산출 내역명으로 수정을 하시고 그 다음에 업로드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은 엑셀 업로드 후에 검증 시에 기준 정보의 재원의 담당자가 같지 않습니다. 네, 재원 담당자를 확인하세요 또는 재원 담당자나 부서를 확인하십시오라는 오류가 발생하는 경우인데요. 이 부분은 세출 사업 코드 관리에 등록한 재원의 담당자가 다르거나 사용자별 부서 관리에서 조회되는 재원 담당자의 부서가 엑셀에 입력한 내역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 발생하는 오류인데요. 이 경우는 세출 사업 코드 관리에서 등록된 이 재원 담당자와 사용자별 부서 관리 메뉴에서 조회되는 재원 담당자의 부서를 확인하고 에듀파인과 엑셀에 기재한 내용이 동일한지 확인한 후에 수정하시고 업로드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은 추경으로 예산 편성 시에 동일 재원 내의 예산은 어떻게 증감하는지에 대한 문의입니다. 예산 편성 개시 후에 세입 예산 관리, 세출 예산 관리 등록이 가능합니다. 세입은 세입 예산 관리에서 재원을 선택하고 총액 내에서 증액은 플러스된 금액을, 감액은 마이너스된 금액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세출의 경우는 세출 예산 관리에서 재원을 선택하고 총액 내에서 증액은 똑같이 플러스 금액을, 감액은 마이너스를 입력하시고 네, 이후에 조정 금액이 0원인지 확인하시고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은 추경 등록 시에 성립 전 예산으로 편성한 금액을 조정하고 싶다는 문의인데요. 추경 진행 시에 성립 전으로 편성한 금액은 추경 해당 차수 등록 상태에서 세입 예산 관리, 세출 예산 관리에서 이 각각의 재원을 선택하시고 감액 또는 증액하고자 하는 성립 전 예산 산출 내역에 그 산출식에 마이너스로 감액 또는 플러스로 증액하셔서 산출식 기재에서 증감 처리를 하실 수 있습니다. 네, 다음은 성립 전 예산을 편성해서 결제가 완료된 세부 사업의 세출, 세입 예산을 변경하고 싶다는 문의인데요. 이 경우에 또 진행한 지출도 있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성립전 예산을 편성하고 이 성립전이 결제가 승인된 일자 이후로 이 예산으로 징수결의 또는 지출이 집행된 경우는 성립전 예산 결제 취소를 진행할 수 없습니다. 네, 이 경우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 징수결이나 지출의 역작업이 가능한 경우라면 네, 이 부분을 역작업으로 삭제까지 하신 후에 성립전 예산 결제 취소 또 삭제를 하시고 네, 성립전을 다시 진행하시면 됩니다. 네, 두 번째는 징수결이나 지출을 삭제하기 어려운 경우인데요. 이 경우는 성립전 예산 결제 취소는 하지 마시고 네, 그 해당 성립전에 반영되는
차수에, 추경 예산 편성 시에 산출내역 간 세입 세출 예산의 요구 금액을 산출식에 기재하셔서 증감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은 성립전 예산, 세입 예산 요구 시에 성립전 예산은 한 건만 등록 가능합니다라는 알림이 줘야 된다는 질문인데요. 성립전 예산으로 세입 예산을 요구한 경우는 한 건만 등록이 가능합니다. 동일 재원 내에서 다수의 산출 내역의 세입이 요구가 필요한 경우라면 한 건의 성립전만 진행해서 결제를 하시고 다시 진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성립전 예산으로 보조금 및 지원금 편성 시에 전입금 조회가 가능한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성립전 예산 보조금 및 지원금 편성 시에는 세입 예산 요구 팝업에서 전입금 조회라는 버튼이 있는데요. 이 버튼을 통해서 전입금 자료를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네, 다음은 명시이월금 예산 편성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인데요. 이 이월금의 경우는 결산 진행 시에 2월 확정을 하게 되면 그 확정한 시점으로 차년도 2월 등증 감액으로 포함됩니다. 자동으로 예산 현액으로 반영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별도의 예산 편성은 하지 않습니다. 네, 다음 질문은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수입이 발생한 경우 어떻게 처리해야 되냐는 질문입니다. 예산 편성이 필요한 경우 성립전 예산 관리에서 성립전으로 편성을 하시거나 추경 개시 후에 세입예산 관리에서 세입예산 등록 후 징수결의나 수납을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본 예산 편성한 예산 중에서 필요 없는 세출 예산을 삭제하고 다른 항목을 추가해서 사용하고 싶다는 질문인데요. 본 예산 편성 후에 확정된 내역은 삭제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은 추경을 통해서 그 예산을 증감 처리하셔야 하는데요. 추경 예산 등록 시에 세출 예산 탭에서 재원을 클릭하시고 기존의 산출 내역은 감액을 그리고 신규 산출 내역 추가는 증액을 진행하셔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은 세입예산 관리에서 수익자 부담금을 편성하고 징수 결의 후에 수납을 진행했으나 예산 정보가 잘못된 경우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 문의인데요. 이 경우는 수입은 과목 경정이 가능하지만 세입 예산 관리에 잘못 편성된 수익자 부담금은 수입에서 징수를 삭제할 수 없기 때문에 초기화할 수 없으므로 다음과 같이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 예산안 확정 후의 감액인데요. 이 잘못 편성된 세입을 해당 추경에서 반영하고 예산안 확정 후에 조정 때 감액을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두 번째는 다음 추경 차수 때 감액인데요. 이 잘못 편성한 세입을 해당 추경에 반영하고 확정한 후에 차기 추경에서 감액하는 방법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세입 예산 편성 삭제인데요. 수납 취소 또 징수 결의를 결제 취소해서 삭제까지 진행한 후에 세입 예산을 삭제하는 방법입니다. 네, 여기서 참고하실 부분은 만약에 이 징수결의 이후의 수납 방법이 EFT 또는 CMS 자동이체로 수납한 경우는 징수결의나 수납의 역작업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 부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은 예산액을 잘 편성했는지 참고 시에 제일 효율적인 방법에 대한 질문인데요. 징수부에서 예산액 또 징수액 현황을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징수부의 경우는 성립 전 편성한 예산액까지 확인이 가능하고요. 조정 결의, 과원합반환을 포함하는 징수 결정액을 확인하고 세입 예산 대비 징수 결정액이 맞는지 여부까지 확인할 수 있는 메뉴입니다.